다음 단계에서는 이 CCTV와 인구에 대한 상관관계를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CTV 수와 각 구의 인구수의 상관관계를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scape M 해주시면 마크다운으로 바뀌어서 표시가 되겠습니다. 상관관계라고 하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른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명제가 있죠. 명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사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로 나타냈을 때 여기에서처럼 이 인구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CCTV 수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데이터와 어떤 데이터 간에 두 개가 서로 관계가 있는지, 또 노령자 인구수가 많으면 CCTV 숫자가 많은지 이런 것을 이 데이터를 가지고 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 조사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 상관관계 조사를 하기 위한 기능은 numpy 수치를 계산하는 패키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numpy의 그 coefficient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상관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고령자 비율과 각 구의 고령자의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CCTV 수가 많은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비율과 CCTV 수의 상관관계를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numpy를 인풋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numpy에서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기능은 CORF, correlation coefficient, 상관관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비교할 컬럼을 두 개를 데이터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리절트에서 고령자 비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CCTV의 총 숫자죠. 총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수치 데이터를 처리하는 패키지인 numpy를 활용하게 되겠고요. 코멘트로 해가지고 고령자 비율 하고 CCTV 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numpy가 먼저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numpy에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피어슨 상관관계를 계산을 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구수가 많은 구에 CCTV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또는 고령자 비율이 많으면 CCTV의 숫자가 많은지, 이런 두 개의 컬럼 간에 관계가 있는지를 비교를 하는 그런 함수가 coefficient라고 하는 상관관계 계수를 계산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상관관계를 비교하기 위한 두 개의 컬럼을 먼저 지정을 해주게 되겠고요. 첫 번째로는 고령자 비율하고 두 번째로는 CCTV의 수 총 개, 이 두 개의 컬럼을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비율과 총 개를 가지고 상관관계를 따져봤는데 이 값이 1, -0.41, -0.41, 1 이렇게 나왔습니다. 각각의 행렬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첫 번째 컬럼이 고령자 비율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고령자 비율이 되겠고요. 두 번째 컬럼이 이제 총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네, 이렇게 그 상관관계 계수를 실행을 해 봤는데요. 밑에 이와 같이 데이터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맨 처음 부분이 이쪽이 이제 고령자 비율이 되겠고요. 그 두 번째 컬럼이 총 개가 되겠습니다. CCTV의 총 개. 그 다음에 아래쪽도 네, 이제 위에가 고령자 비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총 개가 되겠고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고령자 비율하고 고령자 비율의 상관관계는 1이죠. 뭐 똑같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이 오른쪽 아래도 마찬가지로 CCTV의 숫자고 CCTV의 숫자는 뭐 당연히 같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1이라는 상관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네, 상관관계가 깊다, 상관관계가 많다라는 것을 표시할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같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1로 표현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는 이 부분은 고령자 비율하고 CCTV의 숫자에 대한 상관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는 CCTV 수가 되겠고요. 여기에는 고령자 비율 컬럼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차피 고령자 비율하고 CCTV의 숫자에 대한 그런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네, 값이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값은 마이너스 0.417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음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음의 상관관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네, 이 밑에는 이제 고령자 비율이 되겠고 네, y축이 총 개가 되겠습니다. 고령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CCTV가 더 적어진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사실 네, 그런 의도로 CCTV를 설치를 하지 않았겠지만 일단 데이터상으로는 고령자 비율하고 CCTV의 관계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0.4이기 때문에 약한 상관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의 의미는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절대값의 숫자가 상관관계 계수가 0.1 이하이면은 뭐 무시 네, 0.1 이하이면 무시해도 좋을 만한 수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0.4 이하이면 약한 상관관계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상관관계가 있지 않다. 그래서 보시면은 마이너스 0.4이기 때문에 음의 상관관계이긴 하지만 아주 강하게 네, CCTV 숫자하고 고령자 비율이 아주 많은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치가 0.7 이하이면 뚜렷한 상관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관계가 있게 되겠고요. 네, 이런 숫자가 나오면 그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0.41이면은 약한 음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네, 고령자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CCTV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네, 그런 약한 상관관계가 있겠습니다. 근데 특이할 만한 점은 아니겠고요. 그래서 고령자 비율하고 총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외국인 비율하고 CCTV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p.coefficient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네, 첫 번째 컬럼은 데이터 리절트의 외국인 비율, 두 번째 데이터로는 데이터 리절트의 네, 총계 네, CCTV의 숫자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외국인 비율이 많다고 해서 CCTV 숫자가 많은 건 아니죠. 음의 상관관계인데 약간 음의 상관관계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0.2 정도 되니까 네, 무시할 만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비율이 많다고 해서 CCTV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 비율과 CCTV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escape M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에도 그 분석 내용을 한번 적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비율과 CCTV의 수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구수하고 CCTV의 숫자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수와 CCTV 수의 관계 mp.coefficient 하고 데이터 리절트에서 인구수, 그 다음에 데이터 리절트에서 총계,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 보시면 아까보다는 양의 상관관계죠. 인구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CCTV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0.6에 다다르니까 뚜렷한 0.7까지는 아니래도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 인구수와 CCTV의 수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CCTV의 숫자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상으로 각 컬럼 간의 CCTV 숫자하고 다른 인구수에 관련된 컬럼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수치상으로 이렇게 따져봤습니다. 그렇지만 별로 이렇게 딱 와닿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 numpy의 coefficient 모듈을 가지고 우리가 상관관계를 따져봤는데 다음 강의에서는 시각화 도구를 이용을 해서 매플로립이라고 하는 시각화 도구를 이용을 해서 과연 CCTV하고 인구수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 시각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서울의 CCTV와 인구 데이터를 병합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할 때마다 매번 반복적으로 파일을 읽어드리고 또 전처리 과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CCTV 데이터하고 인구 데이터를 병합한 데이터 프레임을 CS 파일로 저장을 시켜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다가 코드 셀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병합한 데이터 프레임의 내용은 데이터 리절트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리절트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to CSV 파일로 저장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싱글 따옴표 해주시고 데이터 슬래시 데이터 폴더 밑에 파일 이름은 서울 머지 데이터.csv 라고 주시고 Shift 엔터 눌러주시면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탐색기를 열어보시면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 밑에 서울 머지 데이터 CSV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콤마가 들어간 데이터로 저장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저장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병합한 데이터를 가지고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데이터 시각화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